자, 이런 가운데 그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의 사도광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제 표기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음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한겨레 신문에 오늘 오전 보도죠. 자, 김보여 위원님. 예. 그러면 협상의 실패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협상의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협상할 의지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봅니다. 의지가 왜냐하면 아예 없었다. 예, 협상을 하려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데 우리가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입장을 정하지 않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 강제성 표현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한다. 이게 협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그런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정한 거죠. 입장을 미리 정해버리니까 협상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협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정을 한 거죠. 일본 쪽에 우리가 찬성을 할 테니 제발 강제성이란 표현 좀 어디에 넣어주세요. 예. 그러다가 거절당한 겁니다. 그게 무슨 협상입니까? 그래놓고 외교부가 거짓말을 했죠. 이번에는 그런 협상 자체가 없었고 2015년에 이미 협상했던 거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에 질의를 하니까 외교부가 이번에는 자기들 문서를 통해서 일본의 협상에서 강제성을 넣어달라 요구는 했는데 예. 일본이 들어주지 않은 거다. 이렇게 다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국정조사나 외통위에서 엄정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겁니다. 네. 한민수 의원님,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이걸 외교적으로 협상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네. 국회의장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정말 참다 더 이상은 이 정부의 대일 굴욕적인 외교를 참을 수 없다고 봤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외교부가 김한 선생이라고 독립투사입니다. 독립유공자 집안 자손인 거예요. 아마 느끼는 게 다를 겁니다. 저는 이 흐름 자체가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그렇고 앞서가지고 다뤘던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그렇고 이 출발 자체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의심을 넘어서서 확신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면서 무엇을 양보했습니까? 다 기억해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3자 변제라는 지금 일본이 뭔 입장을 달라졌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물컵에 반잔을 채우면 반을 채우면 일본이 채울 거라고 했는데 사실 채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잔을 엎어버렸어요, 일본 측에서. 일본은 여전히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만 일본에 대해서 모든 걸 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김보엽 대변인 얘기했듯이 무슨 협상이 있었습니까? 강제성을 뭘 주장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 국내적으로는 독립기념관장까지도 저런 분을 또 임명하고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뭐 정말 굴욕적이고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아도 도저히 항변이 불가능할 정도의 일본의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4.19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께 대해서 국정의 기조를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예. 그 국회의장이 보통 이런 요구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건 야당에서 주로 이런 뭐 요청 요구를 정부를 상대로 할 수는 있어도 좀 드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조금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뭐 국회의장으로서 할수 있나요? 예, 충분히 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그동안 가져왔던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쭉 그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일의원 연맹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예. 미래에 대한 한일 관계에 대한 것들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또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한 부분들, 본인이 독립 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외교부가 저렇게 동의를 해줬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뭐 저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국회에서 저는 외통이나 국감에 분명히 저 문제가 이제 다시 문제가 될 텐데요. 예. 정부의 정확한 입장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부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추도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저 반도 노역자들에 대한 추도식에 대한 명부를 지금 계속 공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이 거기에도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부는 계속 그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야 정확한 대상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추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이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올 때 정부는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